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네, 유통관리사 2급 1과목 8번부터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8번에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수직 계열화란 말은요. 수직 계열화란 말은 이런 뜻이죠. 수직 계열화. 네. 요 수직 계열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직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가 위에서 밑으로 수직화, 상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열화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라는 말이 지배 구조를 나타내는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어떤 게 붙었죠? 네, 제조업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지배구조의 가장 상위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조업이 맨 위에 존재하고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지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문제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2번에 유통업자가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점제, 리베이트, 재판매 가격 유지 전략 등을 통해 제조업자를 조직화하는 행위이다. 여기가 좀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요 제조업이 즉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이렇게 그렇죠. 지배하고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유통업체가 제조업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가 유통업체를 지배해서 자신의 물건을 유통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죠. 2번은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유통업의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을 보신다면 3번이 어찌 보면은 제조업 수직 계열화의 정의일 수도 있겠네요. 3번 보시면은 제조업체가 유통 과정의 지배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정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생산자가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맞습니다. 예. 5번도요. 통신 판매, 방문 판매, 소매점 직영. 직영이라는 건 직접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소매점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제조업이 직접 소매점 매장을 열어서 스스로 관리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직영이죠. 좋습니다.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SERVQUAL 서브퀄. 서브퀄이라는 서비스 품질 모형의 5가지 구성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 문제도 보시면 여러분 서브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입니다. 네, 서브퀄은요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즉 이겁니다. 제공된 서비스를 평가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평가. 그런데 이 서비스를 평가를 할 때 흔히 말하는 평가 기준, 즉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평가할 때 그걸 평가하는 기준 척도인 평가 도구가 필요해요. 평가 도구. 그냥 마구잡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서비스를 이 5가지라는 척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평가 도구 총 몇 개죠? 그렇죠. 5개가 되겠어요. 5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요거는 물론 우리가 무조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앞 글자만 저는 따서 가져갑니다. 확, 신, 유, 감, 대. 확신유감대라고 해서 감자는 가운데가 쓰게 될 것 같아요. 확신유감대. 네. 확신유감대라고 해서 5가지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확은 뭐냐면요. 확신성. 서비스가 확실했느냐.
쉬는 뭐죠? 쉬는 뭐죠? 신뢰성. 서비스의 신뢰 여부. 앞으로도 현재로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로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신뢰가 있는지. 유는요 유형성. 즉 유형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피부과라면은 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최신식의 기계를 가지고 있느냐. 감은요 공감성.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마음을 공감해 줬느냐. 대는 뭐죠? 대응성. 얼마나 서비스의 제공이 즉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느냐. 대응성은요 다른 말로 반응성이라고 해요. 반응성. 네, 그래서 여러분 확신유감대. 확신유감대라고 말을 한 5번 정도 입으로 붙여주시면은 요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요거는 딱 2가지 패턴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 개념으로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은 5가지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공통성, 공감성인 거지 공통성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네. 10번 보겠습니다. 경로파워 원천 밑줄입니다. 경로파워 원천. 네, 경로파워 원천인데 말 그대로 유통 경로에서 어떤 힘을 갖는 주체가 가지는 어떤 컨셉 같은 거야. 악역을 하는 건지 선역을 하는 건지 볼 텐데 재판매업자가 공급업자에 대해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 일체감이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일체감. 일단 먼저 우리 경로파워 원천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2, 3급 통틀어 잘 나오는 문제인데 물론 경로파워 원천은요 6가지가 존재를 해요. 6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키워드로 가져가는 겁니다. 무조건 키워드인데 먼저 6가지 중에서 키워드 딱 보니까 일체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체감. 네. 일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체감이라는 건 나와 상대방이 하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한 소속이라고 여기는 거 요거요. 준거적 파워라고 해요. 준거적 파워라고 합니다. 네. 뭐 정답부터 보시면 먼저 정답은 4번이며 준거력 또는 준거적 파워, 준거적 힘 다 맞는 말입니다. 준거력.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5번 있는데 먼저 1번에 강제력이 있어요. 강제력이라는 거는 결국 경로파워 원천에서 예컨대 A가 있고 이 밑에 B가 있다고 할게요. 결국 A가 B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A가 B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A가 물론 B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강제력이라고 하는 건 키워드 바로 갈게요.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강압적이에요. 강압적. 강제력도 맞고 강압적도 맞습니다. 밀어내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인하 이런 겁니다. 밀어내기. 우리 밀어내기가 뭐죠? 밀어내기.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는데 상대방이 아직 물건을 다 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압박. 이 물건 받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차후에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어내기. 그 다음에 끼워 팔기라는 건 뭐예요? 끼워 팔기. 제가 만약에 에어컨을 제조업자로부터 에어컨을 받아서 파는 유통업자인데 제조업자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드는 선풍기를 함께 구매하지 않으면 에어컨 못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요. 선풍기 필요 없는데 에어컨만 구매하면 되는데 선풍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안 팔겠대요. 즉 에어컨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선풍기를 같이 사라. 이게 바로 끼워 팔기, 끼워 판 대상이 선풍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갑질입니다. 끼어파기. 그 다음에 제가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 파는데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자는 저한테 물건 줄 때 가격을 함부로 올려버려요. 그럼 저는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저의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의 마진, 즉 차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마진폭이나 마진 인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제력, 강압적. 강제력, 강압적.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력. 보상력은 강제력과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베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판매자가 물건을 사간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물건 팔고. 하지만 그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일부 되돌려주는 보상적 성격의 판촉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상, 리베이트는 요거 이제 보상력, 보상적 힘, 보상력. 네. 보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 말고 합법력 있죠? 그 합법력은요, 여기 좀 위에다 쓰겠습니다. 합법력을 위에다가. 네. 합법력은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두 주체가 등장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고요. 가맹본부로부터 합법적인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 가맹본부가 만든 모든 것들을 제가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프랜차이즈, 더 나아가서는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나온다 무조건 합법적 힘, 합법적 파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왔고요. 지금 네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력, 정보적 같은 말인데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전문적을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네. 전문적 지식을 전달. 제가 유통 경로에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전수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느끼는 거냐? 전문적인 파워를 느낀다는 거예요. 전문력. 네. 전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정보적 힘, 정보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력. 네. 여기서 써볼게요. 좀 좁으니까. 여기서 쓰면 정보력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말 그대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네. 정보 획득이라는 키워드만 가져갈게요. 정보 획득. 제가 유통 경로를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수히 정보들을 얻음으로써 수요나 판매에 대해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 봐, 전문적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 보상력, 강제력, 준거적, 전문적, 그 다음에 전문력, 합법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실질적으로 경로파워 원천의 기준이 된 6가지고요. 각각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의 정답은 4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현대적 리더십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키워드가 있는데요.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은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음이라고 했죠. 리더가 부하로부터 신뢰를 받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이상적 영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임. 즉
관리자, 리더가 직원 하나하나의 의견을 수용하고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로 인해 직원들을 리더를 신뢰한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리더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3번의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더가 조직원,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시켜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상호 거래적 리더십 있죠? 이 2번의 상호 거래적 리더십은 3번 정답 변혁적 리더십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리더가 존경을 받는다. 여기에만 좀 포커스를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이거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소매업 이론이 되겠는데요. 같이 볼게요. 소매업 이론인데 서로 경쟁하던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의 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매업체 혁신과정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백화점이 등장을 하고요. 백화점이 등장을 하고요. 이거의 경쟁 업체인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인점이 등장을 합니다. 할인점. 네.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점이 연이어 등장하고 결국은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할인백화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할인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복합적인 형태죠. 할인백화점. 즉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 등장한 게 정상이에요. 얘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할인점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 둘이 합쳐진 거 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정반합 이론이라고 해요. 정반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정반합 이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반합 이론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은 변증법적 이론이랑 같은 말이에요. 변증법적 이론 이거 같은 말입니다. 변증법적 이론이랑 같은 말입니다. 두 개를 같이 가져가 주실게요. 정답은 12번의 2번입니다. 진공지대 이론, 소매 차륜 이론. 3번의 소매 차륜 이론에다가 적어두세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소매 수레바퀴 이론.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적어주세요. 좋습니다. 13번째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류 환경의 최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3번 틀렸습니다. 조직들의 통합화보다 개별화의 움직임이 더 커졌다? 바꿨습니다. 그동안 조직은 개별화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통합관리가 대두되면서 통합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조직들은 개별화보다는 통합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개별화보다는 통합화가 맞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13번째 문제 정답은 3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문제입니다. 공급사슬 관리상의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채찍 효과가 뭔지 봐야겠죠? 채찍 효과라는 건 채찍 효과 키워드 잡겠습니다. 채찍 효과 키워드 첫 번째 수요 정보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수요 정보 왜곡 현상. 즉 유통 경로상의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요 정보가 각기 달라요. 서로가 다 수요 정보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어디로 가면 갈수록 커지냐? 즉 생산자로 갈수록
갈수록 왜곡 현상 심함, 왜곡 현상이 심각합니다. 즉 소매업자, 도매업자보다 생산업자로 갈수록 왜곡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가장 원인으로 물어봤죠. 4번 보시면은 공급 사슬을 통합해서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할 때 4번에 적어주세요. 채찍 효과 예방. 4번에 적어주세요. 채찍 효과 예방이라고 적어주세요. 실질적으로 수요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 예측을 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측 각자 수행. 수요 예측을 각자 하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다름으로써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서 해당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해서 전체에게 알려만 준다면은 채찍 효과, 서로가 수요 예측을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채찍 효과 예방이었고요. 나머지 1, 2, 3, 5번은요. 실질적으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특히 5번도 그렇죠. 공급 사슬의 구성원이 증가해요. 단계가 늘어날 때. 사람들이 많으면은 말이 생기고 말이 바뀌듯이 구성원들이 많으면은 좀 어수선한 우왕좌왕 해가지고 예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5번 보겠습니다. 채찍 효과 이겁니다. 바로 15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것만 가져가 주시고 옳은 지문을 정리하셔서 꼭 챙겨주세요. 네, 채찍 효과.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시면은 아래 글상자 안에 알맞은 도매상의 유형은 도매상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소매상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 밑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제조업자가 있고요. 잘 보시면 제조업자가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제조업자가 아시겠지만 제조를 한 후에 제조 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에게 유통업체를 거쳐서 도매상 거쳐서 소매상 거쳐서 소비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업자도 어디선가로부터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재료 공급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원재료 공급자, 이 원재료를 공급을 하는데 이 원재료도 공급자이죠. 그럼 도대체 공급자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재료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재료를 이렇게 부릅니다. 산업재. 원재료를 산업재라고 불러요. 원재료를 산업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공급자예요? 산업재를 공급한 사람이겠죠? 정답은요 1번에 산업재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할게요. 무조건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제조업자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제조업자한테 공급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 형태를 산업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조업자가 제조 후 소비자에게 보내거나 도매상, 소매상, 중간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물건을 뭐라고 해요? 이거는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와 소비재를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